자, 박정희 정권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시기에 해당하는 유신체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71년 3선 개헌의 결과 이루어진 대선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이 애송이라고 생각했던 당시 40대였던 김대중 후보한테 가까스로 이깁니다. 그때 이제 박정희는 한 가지를 느끼게 되었죠. 더 이상 다음번 선거 또 나가면 당선되기 힘들겠구나.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그래서 아예 선거를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유신체제입니다. 유신체제이고요. 성격을 보면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하고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강화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를 제창했다. 본래 이런 말 쓰면 다 어디가 구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독재체제로, 완전한 독재체제로 나아가게 되는데 당연히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보시다시피 비상계엄령 선포하고 국회 해산하고 정치활동 금지시키고 대학들 모두 문 닫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비상국무회의에서 유신헌법을 제정하게 돼서 국민투표를 확정했다. 비상국무회의, 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에서 왜 헌법을 제정합니까? 헌법을 제정할 거면 국회에서 해야죠. 그러니까 국회를 해산시켜버리고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만든 다음에 72년 10월 유신을 선포합니다. 유신헌법의 내용이 중요한데 보시자면 이런 겁니다. 자,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유신정후에 자, 그 다음에 초법적인 긴급조치권, 헌법 기능을 자기 마음대로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 대통령이 국회 해산권, 법관 임명권, 대통령 간선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어차피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본인 혼자 출마하고 본인 혼자 당선되는 체육관 선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의 중임 제한도 철폐해서 6년마다 선거를 하긴 하는데 어차피 혼자 출마하고 혼자 당선되는 거니까 만약에 이 체제가 끝나지 않았으면 박정희 대통령이 늙어 죽을 때까지 했을 겁니다. 아마도 대통령을. 자, 붕괴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 국민은 이렇게 호락호락한 국민이 아닙니다. 이미 1960년에 이승만 독재 정권을 4.19 혁명으로 무너뜨린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당하고 있지만 않았고요. 게다가 경제 불황에다가 미국과의 마찰 이런 게 심해지면서 1979년쯤 되면은 이미 여러 가지로 균열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YH 사건이라는 사건이 터지는데 YH 공장의 여자 노동자들이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야당 당사인 신민당 당사에서 시위를 하다가 경찰이 난입을 해서 여공 한 명이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때 신민당 총재였던 야당 투사였던 김영삼이 이 부분을 강하게 성토하자 김영삼을 잘라버립니다. 그 결과 부산과 마산에서 대규모 항쟁이 일어났고 이 와중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고 판단하고 박정희를 10월 26일 날 쏴 죽여버리죠. 이게 12.6 사태죠. 이렇게 해서 유신체제는 허망하게 끝이 나고 말게 됩니다.